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벌릭의 재롱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웹한정판인 HGUC 세컨드 V의 리뷰입니다. 참고로 이 빛의 날개 편법으로 끼워놓은 겁니다. 원래는 제대로 안 껴져요. 이거 리뷰 내용 보시면은 어떻게 끼우는지 알려드릴게요. 웹한정판으로 2019년 10월에 발송이 됐습니다. 가격은 엔가로 2,000엔이고요. 국내에서는 24,000원에 예약을 받았었죠. 세컨드 V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은, 원래 TV판에 V건담이 나옵니다. 그죠? 이 V건담이 나와요. 그리고 TV판에서는 강화가 되면은 이 V2가 됩니다. 최종 버전이 어설트 버스터인데, 이 세컨드 V는 소설판에 등장하는 V2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소설판에는 V2가 나오지 않아요. V2가 나오지 않고 V에서 장비를 강화한 세컨드 V가 나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도 꽤 옛날에 알게 됐었는데 이쁘긴 한데 이건 왜 프라모델이 없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드디어 프라모델이 처음으로 나온 거거든요. 굉장히 좀 기대하면서 조립하기도 했는데, 좀 아시는 분들에게는 좀 괜찮은 선물이 아닐까, 좋은 프라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HGUC 특유의 이 사이즈 때문에, 144분의 1 때문에 안 그래도 설정상 작은데 엄청 작긴 작더라고요. 자, 그럼 리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HGUC 세컨드 V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적에 봤던 그 세컨드 V의 모습이 왔습니다.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번 모형화를 위해서 이 카토키 하즈메 씨가 제품 개발에 설정화를 그렸다고 해요. 이게 매뉴얼 첫 번째 장에 나와 있는 카토키 하즈메 씨가 그린 세컨드 V의 설정화입니다. 이쪽은 좀 더 이 버전 카토키답게 좀 리파인 되어 있는 모습? 그 MG로 발매했었던 V 버전 카토키, 그거에 맞춰서 나온 것 같은, 새로 그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실제 다른 V들과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원래 소체는 V 건담을 많이 닮았지만 이제 백팩이라든가 장비만 보면은 V2 어설트 버스터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이게 실제 설정상 어떤 거냐면은 소설판에 나오는 V2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게 원래 이 감독님인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님은 이 V2의 디자인을 되게 싫어했대요. 네, 뒷얘기지만 되게 싫어했다 그래서 본인이 소설에 등장시킬 때는 이 V 건담의 추가적인 장비와 강화를 이룬 그런 V 건담이 나온 거죠. 그래서 V2라는 이름은 따로 거기 언급되는 건 없다고 해요. 이 뒷모습만 보면은 굉장히 V 건담 같지만 V2 건담 같은 그런 모호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화려한 색조합, 개인적으로는 이 색조합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분할도 좋았고요. 이 작은 144분의 1에 상상 이상으로 많은 걸 해놨더라고요. 특히나 이 뒤로 돌렸을 때 백팩의 볼륨감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 사이즈가 얼마나 작냐면,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었던 HGUC 페넬로페랑 비교했을 때 거의 반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사이즈만. V가 이 정도는 더 올라와야 어느 정도 사이즈가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먼저 머리 자체도 신규 조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냥 V 건담 같지만, 정말 V 건담 같지만, 이 HGUC V 건담엔 없었던 게 이쪽은 생겼죠. 볼 양옆에 있는 덕트에 이런 파츠 분할부터 해서 조형도 묘하게 좀 바뀌었습니다. 몸통도 V 건담 아닌가 그냥?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뭔가 좀 다릅니다. 비교를 해보면, 자, 일단 어깨 쪽에 있는 파츠가 분할로 바뀌었습니다. 이쪽은 신규 조형으로 완전 바뀌었고, 흉부에 있는 빨간 색깔 파츠의 부분도 디테일이 변경되었죠. 그에 맞춰서 하얀색이나 나머지 파츠들도 조금씩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자, 어깨 부분도 마찬가지. 기존에는 이쪽에 파츠 분할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스티커는 그대로 들어가지만 파란색 분할은 이번에 새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팔꿈치라든가 관절 디자인도 변경되었죠. 팔뚝 자체 디자인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카토키시의 설정에 맞춰서 빨간 색깔 포인트가 또 들어간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손 모양은 네, 거의 그대로인 것 같네요. 그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 이 손 좀 그런 게 비율상 주먹이 너무 크지 않나요? 그리고 팔의 디자인 자체는 V2랑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관절은 비슷할지언정 네, 팔뚝 자체는 그 어떤 것과도 똑같지는 않죠. 이 스커트 부분도 굉장히 독특했는데 이게 파란색 파츠는 그대로인데요. 나머지는 신규 조형입니다. 어디가 달라졌느냐? 정말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각진 부분 있죠. 이런데 모서리 꺾이는 부분 이런데 여기 좀 바뀌었습니다. 살짝 바뀌었고 약간 비중도 좀 바뀐 것 같죠, 덕분에?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는 V2 거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이쪽이 그냥 V 거였고요. 그리고 이쪽이 V2 거거든요. 그치만 100% 똑같은 건 아니고 위쪽에 이런 디테일 추가라든가 조금씩의 수정이 또 있었습니다. 이 뒤쪽의 스커트도 파란색은 그대로인데요. 하얀색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보면 뭐가 바뀌었냐 싶지만 흰색 커버 부분의 각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거의 수평 같은 느낌이죠. 각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쪽은 굉장히 각이 많이 져 있죠. 밑으로 쭉 내려와 있어요. 약간의 파츠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었던 게 이 허벅지 쪽 고관절 통틀어서인데 이게 축관절은 그대로입니다. 기존의 V도 축관절이었거든요. 그치만 어디가 다른지 보세요. 이쪽이 그냥 V 건다. 많이 바뀌었죠? 예, 고관절 자체 가동하는 거를 아예 바꿨습니다. 완전히 바꿨어요. 구조 자체를. 덕분에 이쪽에 관절 전체가 신규 조형으로 되어 있고 허벅지 파츠도 신규 조형으로 되어 있고 완전 신규로 탈바꿈했습니다. 참고로 이 V2 구조도 그냥 V와 동일한 형태였어요. 다리 쪽도 완전히 신규 조형으로 바꿨습니다. 이 무릎 부분에 이 파란 색깔 부분 파츠 분할 들어간 거랑 스티커 들어간 거 그리고 종아리 부분 디테일 보면은 바뀐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냥 V 건담 이쪽이 세컨드 V입니다. 그리고 바깥쪽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좀 약간씩 변화가 있었어요. 예, 안쪽은 뭐 완전히 바뀐 상태죠. 이 발 부분은 어디선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V2 거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V2 거. 그치만 그 위에 있는 발등 파츠나 이 발목 뒤쪽 파츠는 완전히 신규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뒤쪽 디테일도 네, 그냥 V랑도 완전히 달라요. 완전 신규입니다. 이 친구 네, 상상 이상으로 제가 보기엔 95% 정도는 신규로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치만 신규로 바뀐 부분 중에도 불만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입니다. 머리. 아까 왼쪽에 있는 그냥 V 건담이랑 바뀐 부분이 하나 있다 그랬죠. 덕트 부분. 파츠 분할되면서 안쪽에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해줬어요. 덕분에 조형도 좀 얇아졌어요. 그렇지만 잘 보면은 조립이 다 되지 않고 유격이 생겼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윗부분은 조립이 잘 됐는데 내려갈수록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분해해 보겠습니다. 이 덕트 색깔을 위해서 양옆으로 검은 색깔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스티커 자체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거는 심지어 조립하고 나면 지금 보이시죠? 막 찢어진 거 여기저기 막 해지고 찢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스티커 두께 때문에 조립하다가 여기는 유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이거 스티커 그냥 다 떼버리시고요. 그냥 그게 속 편할 것 같습니다. 다 떼버리고 그냥 스티커 봐요. 스티커 봐요. 다 찢어졌잖아. 완전 찢어졌네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도색 합시다. 그냥 너무 작은 부분이라고 겁내지 마시고요. 그냥 검은 색깔 건담 마커로 콕콕콕 찍어도 되는데 그냥 저는 마감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먹선 펜으로 하겠습니다. 먹선 펜으로 그냥 이 윗부분을 그냥 칠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슥슥슥. 지금 촬영하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건담 마커를 따로 안 쓴 거긴 합니다만 먹선 펜으로 하면 일단 그냥 조립만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말릴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칠하고 바로 조립하면 되거든요. 건담 마커는 칠하고 좀 말려야 되잖아요. 자, 마무리로 조금씩 한 번씩만 더 겹칠을 해주고요. 그냥 그대로 다시 조립을 해줍니다. 자, 유격이 사라졌습니다. 그쵸? 스티커 때문에 붕 떴던 게 완전히 사라졌고 안쪽에 검은색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마커로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부분 도색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기왕에 분해한 거 이것도 보여드려야겠네요. 기존의 V 건담에서는 이 폴리캡 관절을 썼던 목 관절을 플라스틱으로 바꿨습니다. 안쪽에 디테일도 좀 더 들어갔고 보기 좋아졌습니다.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요? 뭐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게 바뀌진 않았습니다만 일부가 좀 변경됐습니다. 목 관절 자체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관절 내부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미노프스키 드라이브 때문에 좀 공간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좀 움직이려면은 살짝 무게감이 좀 들어요. 뒤통수에 살짝 걸리는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움직이는 것 자체는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들고 숙이는 것도 크게 해줄 수 있고요. 어깨 자체는 폴리캡이 앞으로 빠지는 구조. 이것도 뭐 기존과 그대로죠, 이쪽은. 네, 관절 어깨는 크게 바뀐 건 없고요. 팔뚝도 옆으로 드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만 팔꿈치는 관절 구조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V2랑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기존의 V 건담의 팔꿈치 구조랑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V 건담은 완전히 굽혀지던 데 반해서 이쪽은 살짝 부족해지는 느낌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도 V2 건담보다도 훨씬 많이 굽혀지도록 변경됐기 때문에 큰 변화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리, 기존에도 조금 불만이었던 것 같은데 회전각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볼관절을 이중으로 쓰죠. 이렇게 층이 나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치만 엄청난 가동을 바라긴 좀 애매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허리 공간 자체가 애초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꽉 조립하고 나면은 남는 공간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숙이는 거나 이런 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뭔가 큰 가동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고관절, 아까 좀 크게 바뀌었다고 했죠. 기존의 V 건담은 이 허벅지 회전이 아래쪽에서 축을 이용을 했으나 이번에는 뒤쪽을 아예 깎았습니다. 이렇게 허벅지 뒤쪽에 보면은 골반 뒤쪽 보면은 전에는 막혀있던 게 이번에는 뚫렸어요. 그래서 회전 구조 자체를 바꿨기 때문에 다리 옆으로 회전시킬 때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겉에서 보일 수 있도록 되었고요. 다리 옆으로 드는 구조 자체는 뭐 기존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다리를 옆으로 벌리는 거는 뭐 기존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도 이렇게 리미터는 있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아닌 것 같고 이쪽은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릎, 제가 개인적으로 이 V 건담 무릎 좀 싫어했습니다. 그냥 V 건담 때는 무릎을 굽힐 때 프레임이 되게 이질감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이게 수평으로 쫙 나와가지고는 되게 이질감 장난 아니었는데 저 프레임이 많이 튀어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프레임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기존의 V 건담은 프레임이 앞으로 쭉 삐져나와서는 꺾였는데 이쪽에는 쭉까지는 아니고 살짝 나와서 바로 꺾여주는 덕분에 프레임 자체가 튀어나오는 게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훨씬 더 이질감이 적어졌죠. 고관절 바뀐 것만 설명하고 이걸 설명 안 했네요. 좌우 가동 가능합니다. 이렇게 축 자체가 틀어지는 가동도 기존 것과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발목 안쪽 관절은 V2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각도, 꺾이는 각도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접지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발바닥은 바깥쪽으로 꺾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는데 뭐 큰 지장 없어요. 굉장히 발목 잘 움직여요. 이 백팩의 미노프스키 드라이브 유닛도 어느 정도 가동은 합니다. 살짝 움직여주지만 그 가동하는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상하 가동도 살짝은 있지만 좀 부족하고요. 뭐 살짝 옆으로 벌리는 거 정도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양옆에 있는 웨폰 플랫폼, 이쪽은 볼관절이 2개입니다. 위에 아래 해서 움직이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아요. 옆으로 꺾거나 벌리거나 하는데 전혀 거리낄 게 없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구성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V가 사용하던 이런 빔사벨 들어가고요. 빔사벨 다른 이펙트, 추가 이펙트에다가 빔 쉴드 파츠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티커가 들어가는데 눈 스티커가 2종류가 들어갑니다. 눈가에 있는 빨간 색깔, 눈 주변이랑 없는 거, 이렇게 해서 2종류 중에 선택해서 붙일 수 있고요. 빔 라이플이 들어갑니다. 이 V2가 사용하던 거랑 동일한 파츠입니다. 전부.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기존의 V2 것과 크게 조형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들어가는 센서 스티커의 색깔이 바뀌었어요.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고요. 밑에 들어가는 멀티 런처 당연히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는 똑같은데 좀 달라진 점이 스티커 범위가 달라졌어요. 기존에 초록색은 그냥 여기 붙고 아래쪽 붙고 다였는데 이렇게 보면은 센서가 아래쪽에 붙는 게 바뀌었죠, 공간이? 이 위쪽까지는 안 붙었었는데 붙이게 바뀌었습니다. 스티커가 넓어졌어요. 그리고 완전 신규 파츠인 미노프스키 실드 그리고 메가빔 캐논 이렇게 두 종류 새로 들어갑니다. 이 메가빔 캐논 이 친구는 기존 어설트 버스터의 백팩에 들어가던 이 친구입니다. 그렇지만 형태가 완전 바뀌었죠. 이번엔 세컨드 V에서는 손에 쥐는 형태로도 새로 조형이 완전 바뀌었고요. 미노프스키 쉴드는 이렇게 접힌 형태도 있지만 펼친 형태도 있어서 추가 파츠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파츠를 하나씩 분리해주고요. 하얀색까지 완전히 분리한 다음에 이 파츠들을 이쪽에다 끼워주시면 됩니다. 새로 끼워서 짜란 이렇게 하면은 펼친 형태가 완성됩니다. 형태가 어디서 많이 봤죠? 맞습니다. V2 어설트 버스터가 사용하던 메가빔 쉴드랑 형태가 비슷한, 그리고 포지션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다만 설정이 조금 다른데요. 이름부터 다르죠. 메가빔 쉴드인데 갑자기 이쪽에서는 미노프스키 쉴드? 어라? 할만한데 이름답게 미노프스키 입자로 막는다라는 느낌이어서 약간 개념 자체는 약간 아이필드 같은 개념이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1개, 2개, 3개 총 3개의 쉴드 비트를 이용을 해서 빔 쉴드도 전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쪽은 원래 이 V2가 쓰던 메가빔 쉴드도 이런 식으로 비트를 전개해서 빔 쉴드를 전개했었는데 이쪽은 이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개용 빔 파츠나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쉴드 전개한 상태에서는 팔꿈치에 뒤쪽에 파츠를 빼고 여기다가 끼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액션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 메가빔 캐논도 손에 쥘 수 있는데 좀 쥐는 방식 자체가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쥘 때 조금 귀찮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딱 손에 맞는 형태입니다. 둘 다 딱 이제 팔에 붙어있는 느낌이기도 하고 보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팔꿈치에 기존에 있던 빔 쉴드도 장착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자잘한 차이점을 또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 손목에 있습니다. 손목이 잘 안 빠지게 되어 있어요. 기존의 V 건담이나 V2는 손목을 그냥 이렇게 뺄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엔 조립 과정부터 먼저 집어넣고 조립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면은 중간에 이 볼관절을 잡아준 돌기가 생겨서 완전히 이게 꽉 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억지로 빼지는 마세요. 그리고 무장들의 수납은 이 등에 있었던 이 웨폰 플랫폼에 해줍니다. 이 미노프스키 쉴드를 접어준 다음에 이 뒤쪽에 3mm 조인트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고 이 메가빔 캐논도 마찬가지 3mm 조인트에 맞춰서 끼워주기만 하면 끝! 자, 이런 식으로 수납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앞에서 보면 이 리뷰 시작할 때처럼 이렇게 백팩이 굉장히 거대한 모습이 되죠. 이번에 미노프스키 드라이브 유닛 백팩이죠. 빛의 날개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접힌 걸 이렇게 쫙 완전히 펼쳐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크게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오히려 위쪽보다 아래쪽이 더 긴 형태라서 조금은 어색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밸런스는 잘 맞는 것 같긴 합니다만 위쪽 디테일은 좀 심플합니다만 아래쪽은 조금 독특하게 디테일도 좀 추가되어 있고 중앙부 보니까 딱 봐도 이건 조인트인데 기존의 V2도 비슷하게 있었거든요. 안쪽에 조인트. 아니 그러면 이 외판정으로 발매했었던 HGUC 빛의 날개 이걸 장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원래대로라면 그냥 쑥 밀어 넣으면 되거든요. 안 맞네요. 안 맞습니다. 들어가다가 이 아래쪽이 확 하고 걸리네요. 여기 큰 돌기가 있다 보니까 과연 잘 안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아래쪽이 굉장히 비일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신경 쓰이긴 하네요. 그렇지만 껴보긴 해야죠. 끼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내부 파츠를 빼주세요. 아래쪽에서 이 회색깔을 그냥 손톱으로 쑥 밀어서 올려줍니다. 그럼 이거를 쉽게, 아주 손쉽게 분리할 수 있죠. 이걸 뺀 다음에, 그럼 아래쪽이 텅 비네요? 그죠? 들어갈 수 있겠죠? 쑥 밀어 넣어주면은 이 윗부분, 이 돌기도, 이 윗부분 돌기, 여기도 아주 딱 맞아요. 그래서 쏙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래가 많이 비게 되죠. 이거는 간단 접어주세요. 딱 맞게 물려집니다.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서 반대쪽도 이렇게 끼워주면, 자, 온전히 본인의 것은 아니지만 빛의 날개가 장착이 됩니다. 해서 기존의 이 빛의 날개를 가지고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잘라낸다면은 이 회색 파츠를 낀 상태에서도 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메가빔 캐논 각도 꺾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포즈를 취하고 싶다. 자, 이렇게 조금 더 다양하게, 그리고 좀 달려드는 포즈도 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항. 백팩에 있었던 메가빔 캐논이랑 미노프스키 쉴드 같은 경우는 아까 동일한 조인트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끼울 수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내가 세컨드 V를 2대를 샀다면 양쪽 다 메가빔 캐논을 달 수도 있고 미노프스키 쉴드를 달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 설정상에도 말 그대로 이제 웨폰 플랫폼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장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2개 샀으면 더 좋았겠죠. 저는 하나만 샀네요. 이런.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UC 세컨드 V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조립하면서 좀 신기했어요. 조금씩 바뀐 게 있네? 진짜 하나도 안 바뀔 것 같은 디자인인데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네? 내가 좀 별로라고 했던 부분이 많이 좋아졌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생각보다 재밌게 조립했고요. 그리고 재밌게 리뷰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라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세컨드 V 보기보다는 이쁜 친구입니다. 딱 세워놨을 때 정말 최적의 모습을 하죠. 그렇지만 액션을 다양하게 취하는 것까진 좋은데 뭔가 그래도 역시 세워놓는 게 제일 이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끝나고 나니까. 자, 일단 외형 8점 줄까 합니다. 아까 머리에서 보여드렸지만은 스티커 때문에 유격이 생깁니다. 스티커가 되게 애매해요. 네, 굉장히 작은 부분을 붙여야 되는데 스티커는 엄청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유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많이 불편했고, 그리고 제가 V 시리즈 HGUC V를 만들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유독 맨날 손 크네 막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비슷한 사이즈인 HGUC 크로스보는 전용 손이 따로 있단 말이죠. 걔들은 사이즈가 비슷해요. 맞아요. 비율이 괜찮아 보이는데 유독 V 시리즈는 왜 이렇게 왕주먹처럼 보이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동 특성은 8점. 제가 V 때 좀 많이 싫어했다고 해야 되나? 무릎 가동을 했을 때 프레임이 유독 어색해 보여요. 많이 어색해 보이거든요. 근데 세컨드 V에서 그 부분을 많이 수정을 했다. 엄청난 수정을 했다. 많이 자연스럽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제 내부 관절 같은 게 완전히 다 신규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만들었던 V랑 너무 많이 바뀌었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허리가 많이 좀 아쉽습니다. 기존에 V 때도 비슷하기는 했어요. 허리 가동이 회전이 많이 안 된다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공간이 많지가 않아서 관절이 2개임에도 불구하고 다 쓰질 못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대신 무장은 10점. 메가빔 캐논이나 미노프스키 쉴드 같은 거 굉장히 재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설정상에 있었던 그 모습도 거의 100% 재현을 했고, 그리고 색깔 조합도 마찬가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보기 좋았고요. 빔 라이플 같은 경우도 이제 멀티 런처라든가 이런 거 V2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한 모습도 보기 좋았고요. 다만 기믹 부분에서 저는 9점 줄까 합니다. 애초에 이 친구 기믹이 뭐 엄청나게 다양하고 그러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 미노프스키 쉴드는 가동형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팔꿈치에 장착하는 조인트 있죠? 교체 파츠에 그 팔꿈치 장착하는 조인트를 가동식으로 좀 접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역시 이게 HGUC라는 이 사이즈적인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가성비는 10점. 네. 이게 V 시리즈를 옛날부터 좀 좋아하셨다면은 괜찮은 프라입니다. 2000엔 정도의 기존의 V에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전신 엄청난 분할을 해주고 거의 뭐 95% 정도 되는 파츠를 다 신규로 바꿔주고 막 굉장히 신경 많이 썼어요. 머리부터 막 분할을 엄청 신경 썼으니까. 대신에 이 빛의 날개 같은 경우는 얘 전용이 따로 나와야 깔끔하게 호환되지 않을까. 예,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V2 전용 이 빛의 날개를 쓰려면은 예, 파츠 하나를 빼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뭐 이건 이거대로 나쁘진 않았어요. 그치만 역시 전용 빛의 날개가 나중에 또 나온다면 나오긴 할까요? 네, 제가 가성비 10점 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과연 나오기는 할까요? 이걸로도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재롱이었고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세요. 안녕! 범시!